7월 15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와 한국 요거를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는 뭐 한국의 네. 인구나 경제로 보면 한 4분의 1, 네. 5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국가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뭐 0.5에서 한 1% 정도. 네. 유럽 EU 전체. 유럽 네. 예, 아주 작은 국가인데, 근데 이 두 나라에 저는 역사적으로도 두 나라가 많이 닮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많이 닮았고 또 더 나아가서 민족성도 좀 닮았고. 어떤 점에서 그러세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보면 형제, 가족, 혈연에 대해서 엄청나게 끈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에 보면 뭐 뉴욕이나 또 뭐 이런 데 큰 도시에 보면 네.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도 결혼을 그 그리스식 웨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나왔죠. 영화 나의 그리스식 네. 웨딩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이 가족 간의 혈연에 네. 얼마나 집중하는가를 코미디나 로맨스 소재로 다룬 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독특한 생활 문화,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결집하는 문화, 네포티즘이라고 하죠. 예,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공식적인 국가기구나 제도보다는 네. 이 사적인 관계가 더 밀착이 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마피아라든지 탈세, 부패로도 연결되고 또 지금 이탈리아에 보면 실업자가, 이탈리아도 그리스 비슷한데요, 굉장히 청년 실업이 많은데 뭐 50%가량 된다는데, 네. 그런데도 그 실업자가 드러나서 크게 사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전부 가족이나 형제가 친척이 하는 식당이나 돈이 없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가 네. 거기에서 그냥 웨이트 하면서 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예. 그 부모가 서포트할 때까지 이제 밀어주는. 예.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리스는 그 이제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한때는 세계 문화의 발상지였는데, 헬라 문화입니까? 네. 그런데 그리스가 이제 문을 닫았다가 그 뒤에 이제 이 쭉 식민지처럼 있다가 한때 이제 독립했다가 또 이번에는 터키, 오스만 투르크. 지금 한때는 네. 그 동유럽, 네. 동로마, 네. 동로마가 사실상 그리스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잔티움이 그리스 옆에 바로 옆이고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터키, 투르크 제국의 셀주크 오스만 투르크 침략을 받아가 네. 한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그러다가 1차 대전에서 이제 터키가 패전하고 난 뒤에 그리스가 이제 독립을 했죠. 네. 그래서 독립을 해갖고 좀 누리다가 그때는 그리스가 땅을 더 차지하려고 터키 영토로 막 침략도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의 모솔리니가 왔는데 그거는 또 그리스가 이겼어요. 네. 우습게 보고 갔다가, 그러니까 히틀러가 니는 빠지라, 시원찮은 독재자야, 내가 네. 침략한 데서 독일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독일군이 그리스에 들어가서 그리스를 점령을 했죠. 네. 근데 그리스가 레지스탕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는 영화에 보면 가끔 총 쏘고 싸우지만은 실제로 전투는 그렇게 별로 많이 안 하지 했는데요. 않았습니다. 네. 그리스에는 집집마다 총을 다 들고 네. 독일군이 공수부대가 그 뭡니까 크레타 섬에 낙하하다가 그리스에 네. 이 레지스탕스한테 걸려가지고 한 3분의 1쯤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3년도 네.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는 뭐 우리 그걸 나바론 영화도 보면 네. 그리스 레지스탕스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평소에는 마피아처럼 끈끈하게 엮여 있다가 누가 침략을 하면 또 싸워요. 네. 이런 문화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족들을 정치적으로나 또 외부 세력이 네. 장악하거나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리스는 국민투표까지 했는데 정작 국민투표에서 이제 대다수의 그리스 국민들이 외부 원조 안 받고 우리끼리 살겠다라는 쪽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채권단이 격분을 해가지고 그럴 거면 진짜 니네끼리 해봐라 하니까 차프리스 총리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오히려 요번에 합의안을 보면은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거부했던 안보다 오히려 더 심한 안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희생을 더 강요하는 안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초에 5일날 했던 투표가,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유로존이 EU가 요구하는 계획안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투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희회가 반대했잖아요. 네. 안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이제 안 받는다 하기도 전에 시프라스는 또 협상안을 갖다가 내가지고 네. 협상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국민이 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비토를 했으니까 우리는 여차하면 탈퇴, 그러니까 그렉시트를 할 수도 있다, EU에서. 유럽에서 뛰쳐나가겠다. 네. 그걸 갖다가 배수진을 까는 식으로 해놓고는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리스하고 독일이 붙었어요. 제가 아까 2차 대전 때 그리스하고 독일이 네. 치열하게 싸웠다군요. 이번엔 독일 메르켈이
그리고 이제 제일 채권자고 솔직히 말하면 그 EU에 주도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프랑스가 요즘 그것 때문에 시샘을 느껴서 프랑스는 그리스 독자로 돌았죠. 네. 그런데 그 독일의 메르켈이 저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니? 일로 와봐라고 이래가지고 네. 그 40살이니까 네. 메르켈이 쟤를 봤을 때는 지프라스를 그 40살짜리 애죠. 네. 그래갖고 회의장에서 잠깐 비우니까 거기 EU의 정상들이 네. 이거 뭐 이 SNS를 하면서 이랬는데 자 어디 갔노? 도망갔나? 집에 갔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보도된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 약간 갔다 비련한 와가지고 거였죠. 갔다 와가지고 쟤 어디 갔냐 하니까 나 화장실 갔다 왔다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한 국가에 이 빚이 많으면 이 국가의 수반도 오라니가 말이 아닌 거예요. 어디 도망갔나 집에 갔나.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하나 더 붙었어요. 혹이 하나 더 붙어요. 네. 혹될라다가 너그 나라의 재산, 공공재산 네. 국유재산 60조를 네. 60조를 여기에 기금으로 쌓아놓고 네. 요걸 팔아갖고 빚 좀 갚는 걸 네. 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연금을 갖다가 깎고 세금을 올리는 것 외에 너그 나라 재산을 자꾸 팔 수 있는 건 다 내놔라. 이러는 겁니다. 독일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리스 국민들이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비용을 왜 독일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해서 내야 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독일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네. 완전히 나라를 초토화시켰는데 사실 별 초토화한 게 없어요. 그리스는 관광국가하고 네. 농업국가인데 제조업이 있어야 초토화가 되죠. 제조업이 5%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조 정도 내놔라. 네. 뭐 배상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네. 한일 합방 뭐 배상금도 네. 받아냈잖아요. 그런 거 내놔라고 오히려 그런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너하고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막 너하고 프랑스가 나서갖고 EU에 들어오라 해서 네. 우리가 너한테 안 들어갔으면 신용이 없어서 빚도 안 얻고 그러면 네. 빚이 없었을 건데 너한테 들어오라 해서 들어가니까 네. 빚을 내주더라. 이제 EU 네. 국가라고 유로를 쓰니까. 그래서 너가 만들어준 가짜 신용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좀 먹고 쓰다 보니까 너한테 빚을 져서 네. 너한테 빚 갚으려고 원금 이자 갚다 보니까 너가 빌려준 거 다 썼다. 그래서 독일 너도 1차 대전에 져서 한번 탕감받았지. 네. 베르사유조약. 네. 2차 대전에 지고도 또 배상도 안 하고 탕감받았지. 그렇죠. 미국이 주도로. 네. 그런데 네. 왜 우리한테는 우리만 네. 다 탕감을 갚으라고 안 해주냐. 이제 그리스 사람의 사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는 그리스 사람이 왜 저럴까? 저건 도대체 국민하고 국가가 다 그냥 둘이 나서서 들어먹는다. 그렇습니다. 이래 보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는 제조업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에서 제조업이 제일 강하니까 뭐 프랑스까지 포함해서 전 유럽에 독일에 만드는 물건들을 공산품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전 유럽은 독일 거 사가지고 쓰는 게 더 낫는 식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유로 때문에 그리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는 우리한테 물건 다 팔아먹고 우리는 빚내가지고 너가 물건 사줬는데 네. 이마 좀 진짜 좀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좀 까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런 정신 상태라고 봐야 네. 되는 거예요. 그리스의 명목 소득하고 실질 경제 수준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5만 달러의 국민 소득을 누리는 나라는 아닌데 소득 수준은 뭐 그 이상이었다. 이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지하 경제 그리고 탈세, 부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이번에 어떤 경제학자가 지적했더라고요. 그리스는 현대적인 조세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U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잘못된 거다. 네. 그러니까 섬에 세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국세청 특별기동단이 출동을 하면 네. 섬에 있는 그 뭡니까 동장이 네. 마이크로 세금 받으러 오니까 다 빨리. 숨어라 네. 빨리는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거의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고 네. 실질적으로 그리스에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을요 전부 다 해외로 다 빼돌려놨어요. 국외 자산이 많아요. 네, 국외 자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에 볼 게 많아서 고대 그리스 로마 유적지를 구경하러 가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전부 돈 많은 사람들은 해외 다 나가서 살아요. 네. 그리고 그리스는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겉보기보다 돈이 조금 있는 게 해외에 하도 많이 나가가 끈끈하게 자기들끼리 취직도 시켜주고 모여서 살면서요. 네. 그 돈을 고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저가 먹고 살만하면 데려가고요. 미국으로 네. 초청이가 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송금도 해줍니다.
그거 전형적으로 우리 60, 70년대에 그렇죠. 네. 한 명이 서울로 와가 네. 어디 공장에 나가가 청계천에 공장에 가서 돈 벌면 그거 고향에 보내주고 또 동생도 서울로 올리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공공 부분의 비효율도 유럽에서 뭐 거의 최고 수준이죠. 일단 공공 부문 종사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그리스의 공무원 중에 연금을 받는 사람이 40만 명이라 은퇴 연금을요. 그리스보다 인구가 한 뭐 4.5배쯤 많은 한국이 연금 퇴직해서 연금 받는 공무원이 4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공무원 숫자가 한국보다 너댓 배가 많다는 거죠. 인구 대비. 그리고 은퇴 연령도 굉장히 빠르죠. 빠르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가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시골의 농민들이 아테네시에 농산물을 싣고 팔러 가면 그 하역 노조가 있는데 네. 하역 노조는 하역을 하는 노조가 아니라 하역 노조비를 떼는 노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트럭에서 무 배출을 내주려고 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차에 싣고 데려가야 된대요. 그 외국인 노동자가 다 내라. 네. 그런데 아테네에서 내놨다는 것만으로 노조원 100명인 하역 노조에 10%인가를 떼줘야 된대요. 그럼 뭐 아니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아닙니까? 그리스가 옛날에 그 유로에서 유로 네. 신인가에서 우승했잖아요, 축구가. 그렇죠. 축구 전문가잖아요. 네, 딱 한 번. 했죠. 네. 근데 그리스는요, 프로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돈에 네. 뭐 20%인가를 떼가지고 뭐 경찰 연금인가 내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아시죠? 네, 티켓에 아예 그 티켓을 사면 자동적으로 네 그렇게 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극장에 표를 갖다가 사면 10,000원 주고 사면 뭐 문예진흥기금 뛰듯이. 뛰듯이 네. 예, 그렇게 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한심해졌습니다만은 80년대 초만 해도 그리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를 망친 거는 포퓰리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80년대 초에 그 유명한 대를 위해서 그 뭐 총리한 집안이고 네. 파판드레우라고 네. 사회당 출신 그러니까 좌파가 총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되면서 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국민이 뭘 원하냐?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가 한마디로 이 새로운 정치 용어가 생겼는데 후견제도, 네. 그러니까 노조, 그 다음에 뭐 이 공무원 연금 집단, 예를 들어서 또 군인 퇴직자 집단, 각가지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온갖 이익 종류의. 단체들이 뭐 그런 어마어마하게 이익 단체들이 많죠. 그리스 선거에 그리스 국민들이 때를 모아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가 씨족 사회에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패거리로 투표를 하니까 네. 그 패거리를 많이 확보하면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라니까 국가의 이권을 그 사람들한테 없는 걸 만들어가 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가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네. 이 뭡니까 방산 장비 네. 그리스를 지킬 무기를 살 때는 4%를 떼가지고 군인연금에 주고 이런 식으로 막 다 들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배를 타게 되면 배 탄 것도 또 뭐 떼가지고 뭐 이 뭡니까 이 항만 네. 노조에 또 준대요. 10%인가.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뭘 사면 거기에 전부 다 나눠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를 갖다가 파퓰리즘으로 만들었고 또 심지어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투표하러 오라고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주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얼마 안 되는 그리스 재정을 골고루 나눠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입보다 네. 지출이 많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EU에 들어가서 신용을 늘려가지고 그 신용으로 빚을 몇 배를 내기 시작한 거죠. 네. 남의 돈으로 빚잔치 하면서 버틴 거네요. 예. 자기들이 돈 벌면서 그 돈 갖다 쓰는 거 가지고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네. 이런 사회당 정부를 비판하던 네. 그 신민주당이 이제 우파죠. 정권을 한때 또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는 동안에 야 절마 저렇게 해갖고 이걸 고치려니까 국민들이 이제 저기에 녹아나가 우리를 그렇죠. 지지 않았다. 네. 우리는 절마다보다 좀 더 해주자. 뭐 별거 있나 정치. 계속 상승했습니다. 계속 네. 상승해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행태로 왔고 이번에 이제 이 시리자가 올 초에 당선될 때는 이거는 이제 작당 얻게 되는 네. 좌파정당 연합체인데 그러니까 작은 당들이 있고 그 당을 모한 연합당이 선거에 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시리자라고 이상하게 돼 있는 네. 그리스 말로. 근데 이 연합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 과거의 파퓰리즘 정당을 두 개를 무색할 정도로 선동을 한 겁니다. 네. 우리 그 EU에서 탈퇴하면 되지. 저 뭐 독일이 좋아, 프랑스가 좋아, 네. 뭐 유로가 우리를 좋아, IMF가 좋아. 걱정하지 말고 우리만 당선시켜 주시오. 이래갖고 돼버린 거 아닙니까? 막상 그래서 공약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EU가 목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문 닫고요. 처음에는 하루에 11만 원씩 찾을 수 있었고 그게 이제 7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은행들이 영업 정지를 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시민들이 은행 앞에 오니까 경찰이 셔터 내린 은행 앞을 지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 경찰들이요. 그리스는 경찰복을 입고 집회를 하고요. 네. 연금이나 뭐 월급 올려달라고. 그 경찰들이 집회를 하는 걸 또 경찰이 지키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경찰이라고 그 표시된 옷, 유니폼을 입고 집회를 한 나라는 그리스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리스의 새로 집권한 정부가 네. 그 EU나 IMF를 상대로 우리는 이만큼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거니까 우리한테 부채도 좀 탕감해주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리금을 이대로 지금 한 그리스 400조쯤 되는 네. 빚을 갚을 역량이 없다. 음. 배럴제도 없다. 네. 그러니까 좀 탕감해주고 부채를 좀 연장해주라. 근데 우리는 이만큼 고칠게.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뭔가 바루파키스인가 하는 게임 이론. 대학에서 완전 좌파로 네. 게임 이론을 아테네 대학에서 전공한 이 사람은 철강회사 회장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그 오토바이 되게 비싼 오토바이죠 그거. 네. 그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헐리 데이비슨. 예. 네. 그 좌우간 그런 친구가 게임 전문가가 재무장관이 돼가지고 저기 유로 회의에 가서 네. IMF를 상대로 그냥 배째 싫어. 우리 못 타요. 이렇게 공갈만 치다가 자 5일날 투표 통과된 다음에 이 친구 나는 이제 갑니다. 네.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쪽에서 다 날 싫어하니까 내가 빠지면 뭐 좋아할지 모릅니다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무책임한 거죠. 그 다음 오토바이 타고 지금 마누라 태우고 가는 거 보였지 네.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철강회사 아들로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가 보이는 언덕에서 와인 쳐드시면서 네. 그리스가 좀 망하면 이제 외국 가서 살면 돼요. 네. 그런 놈을 앉혀놓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가고 나니까 이놈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외국분인데 또 새로 재무장관 된 사람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좌파. 완전 이 사회주의자. 뼛속부터 철저한 공산주의자를 또 재무장관으로 내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의 이 좌파인가 우파인가 이 보면요. 그리스의 우파 정부가 집권을 할 때는 이 이전에는 신민주당 정부가 있어요. 네. 넥타이를 다 매요. 회의에 갈 때. 네. 저 그리스에 지금 자프리스부터 지프라스입니까? 그 친구부터 넥타이를 맨 꼬리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이 권위에 대한 저항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 재무장관이고 누구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한테 돈 빚이 빌리러 갈 빚이 때는, 있어가 네. 돈을 더 빌리달라. 또 빚 갚으라 할 때 좀 이따 갚겠다 하면 갚을 능력이 있게 보이려면 네. 양복도 좋은 거 입고요 집에서. 그렇습니다. 넥타이도 쫙 매고 네. 저놈 보니까 그래도 관상이나 입고 다니는 돈 행색을 띄어먹을 것 보니까 같지는 않다. 그리고 매너를 보니까 네. 돈 띄어먹을 돈 같지는 않다 해서 더 빌려주든지 좀 까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딱 깡패처럼 대통령이고 뭐 총리고 장관이 그냥 넥타이도 안 매고 네. 이래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유럽의 그 상류층 출신으로 구성된 EU나 유로에서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그리스에서는 EU가 공공자산 매각을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의 국부를 부당하게 뭐 뺏어가려는 거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공공자산을 매각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리스의 그 공무원들이 워낙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매각에 착수한다고 해도 행정 비효율 때문에 100년은 걸리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이 나오네요. 그 지금 공공자산이라도요 제가 볼 때 뭐돈 되는 게 별로 있을 것 같진 않다 없어요. 이런 그럼 말씀이시네요. 아크로폴리스를 팔겠습니까? 네. 무슨 뭐 은행 극장을 팔겠습니까? 팔 거는 뭔가 하면 섬입니다. 그리스의 그 섬이 네. 산토리니 뭐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는 관광 자원인 섬이 재산인데 네. 그 섬 중에는 뭐 무인도도 좀 그리스 섬이 한국보다 더 많을 거예요. 뭐 수천 개 네. 되죠. 근데 한국은 섬이 별로 쓸 데가 없지만 그리스는 섬이 그 지중해에 풍광이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섬이 돈이 돼요. 그 섬 판단하는 이야기 거라고 저는 보고 실질적으로 섬 몇 개를 팔라고 내놨다는 거. 자, 국토를 사실상 판다.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자,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국부 창출을 하면서 돈을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갖다 퍼쓰기 시작하면 이제 그리스 꼴이 난다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은 큰 문제가 없겠느냐. 이 문제 짚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요 대한민국이 지금 볼 때 탈세 부분이 그리스 못지않다라 이렇게 보는 게요. 네.
대한민국의 지하 경제가 지금 180조라고 합니다. 자, 지하 경제는 세금에서 잡히지 않는 경제. 그렇습니다. 인터넷 도박이 지금 30조가 넘는데요. 마사회 같은 데서 하는 합법적인 도박 규모가 20조가 안 될 거예요. 이야. 근데 인터넷 도박 한 가지만 30조가 넘는 그러니까 거예요. 하우스 도박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인터넷 네. 도박만 쳐서 그렇다는 네. 얘기군요. 그래서 한국의 도박 시장만 해도 지하 경제에서 한 80조 정도 넘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기 인터넷 도박 뭐 이런 거 운영하던 분이 현금 11억인가를 마늘밭에 아, 150억. 150억인가요? 그렇습니까? 마늘밭에. 네. 야, 그게 전혀 과장된 얘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하 경제는 그럴만했네요. 땅에 묻어야 지하 경제지. 은행에 묻으면 지상 경제잖아요. 아, 그래서 지하 그래서 경제. 땅에 묻으니까 지하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의 최대 꿈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하나 필리핀쯤에 개설하면 네. 그다음 남은 거는 그냥 땅에 돈 묻고 살자 이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국회에서 뭐 보좌관 비서관끼리 뭐 해킹했니 얘가 사고친 디도스 네. 그때도 인터넷 도박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도박이라는 거 떠나서 이제 그다음에 오피스텔마다 번진 네. 매춘. 네. 강남역 석삼역 근처에 오피스텔을 보니까 130실이가 있는데 20몇실이 매춘하는 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집창촌을 없앤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풍선 효과가 일어난 거죠. 이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영업 장소만 바꿨다 이거. 자, 거기에다가 이제 매춘에 네. 한국 매춘 여성이 정확하게 얼마냐? 40만이라는 설도 있고 100만 명이 넘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춘이 세계적인 규모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마약 시장, 요즘 신종 마약들 우리가 아는 뭐 히로포민이 뭐 이런 게 넘어서서 신종 마약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엑스타시, 해시시 뭐.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또 고사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이 법인 등록된 거나 자영업자 등록된 것 중에서 세금을 내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소득이 작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 하죠. 직접세 내는 국민이 얼마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 한국의 이 술집들 술 드시러 과거에 많이 가셨지 않았습니까? 룸살롱 있는데.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따라가. 술자리는 많이 따라갑니다. 자,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양주가 태반이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매출을 자, 네. 우리 어디 가가지고 뭐 끊었는데 보면 그 집이 아닌 게 많죠. 네. 전부 그 가짜 저기 여기 신용카드 깡하는 네.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요즘에 성형하러 가거나 음. 시가에 가도요. 현금으로 하면 뭐 10% 20% 깎아줍니다 그러죠. 네.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가도요. 현금으로 하면 10% 20% 깎아준다 그럽니다. 그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없는 사람이 있는 탈세하는 건 또 그렇다 칩시다. 한국에 그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절세라는 명분으로 네. 자식들한테 미리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통해서 돈을 내가 네. 한국의 상속세 내는 비중이요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일 겁니다. 상속세 내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재벌들도 상속세를 안 내서 뭐 유치원 다니는 뭐 갓난 애들도 보면 뭐 증시에 뭐 대주주 정권 채권 뭐 이런 걸 예. 가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조금씩 나눠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떼주는 네. 또 회사를 수십 년에 걸쳐서 키워주는 그러가 얘가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면 자기 회사가 하나 떡 떼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금융시장 자체가 사실은 세금에서 거의 자유롭고 네. 한국의 각종 그 이 부동산 시장도 세금에서 한번 대선 후보들 중에 장관들 중에 다운 계약서 작성 안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청문회 하다 보면 탈세 뭐 지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죠. 네. 탈세 의혹이다. 이건 뭐냐? 보편적으로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다 정치인 고위 관료들부터 탈세 이제 범죄 의식화하죠. 네. 지난번에 대선 때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탈세 의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운 계약서 작성요. 그래서 다운 계약서는 네. 이제는 공청 청문회 인사청문회 탈락 사유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가짜 양주 얘기 잠깐 하신 김에 제가 들은 정보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벽을 따면 이렇게 빠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짜 양주일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 거기도 가짜 양주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양주병들을 회수를 한다는 거죠. 빈 병 하나에 얼마씩 주고. 요즘은 그게 홀로그램까지 뭐 넣고 그래도 뭐 따고 밑으로 퐁당 네.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술집에서 이거 따면서 그거 확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보통 뭐 한 잔씩 네. 걸치고 2차로 그런 데 가니까 예. 그리고 첫 병은 제대로 된 걸 주고 두 번째 병부터는 이상한 거 주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의 정말 고급 양주는
뭐 홀로그램 떨어지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면은 빈 병들을 모아다가 일단 병을 세척한 다음에 빻아갖고 위쪽만 새로 공장에서 만드는 거죠. 그거 만드는 공장이 네, 공장이 있답니다. 그러면 술을 어떻게 주입하느냐? 주사기로 뭐 넣는다 소리 들어요. 네, 주사기로 넣는 특수 주사기로 푹 찔러면 들어간답니다. 근데 병 바닥에 보면은 뭐 영문 숫자, 뭐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8자 같으면 가운데 구멍 2개가 있고요. 9자 같으면 가운데 하나가 있고 거기가 유리가 얇아가지고 특수 유리로 고기를 탁 찌르면 거기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산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매우 짧다. 이런 단점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진짜 술은 살라면 비싸니까 뭐 딤플, 윈저 네. 이런 거는 비싸니까 네, 그래서 그 술이 비싸니까 싼 네. 뭐 옛날에 뭐라고 있었습니까 뭐 도라지 위스키, 뭐그 네. 저기 뭡니까 저기 가장 싼 거 대중 위스키인가 있었잖아요. 캡틴 큐, 캡틴 큐 같은 거 네. 그걸로 가지고 섞어서 만든다 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탈세를 보니까 네, 술집 주인이 양주를 갖다가 정식 경로에서 등록된 양주를 갖다 쓰면 그 집에서 몇 병 소모했는가에 따라서 그 집이 얼마 받는가는 국세청이 다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주 한 병에 자기들이 뭐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 20만 원, 25만 원에 받으면 네. 그 매출이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주가 한 병 팔리면 안주도 하나 팔렸을 거다. 그럼 국세청이 추정하는 매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룸살롱의 매출을 감추려고 술집의 네. 매출을 감추려고 가짜 양주를 사다 쓰면 몇 병을 팔았는가가 집계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야, 그러니까 뭐 이런 유흥업소뿐 아니라 거의 탈세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네. 얼마 전에 그 저기 아가씨들 팁에 네. 대해서도 과세한다. 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유흥업소를 하는 분이 한 분이 분신 자살한 일도 있었죠. 그런 거 보면은 업소 간판이 자주 바뀌고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법적인 사장 명칭도 자주 바뀌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세워서 네. 탈세라든지 또 뭐 조폭들이나 이런 거하고 연루되어서 운영하는 게 많으니까요. 이 잡혀가고 나면 네. 그 사람은 이제 깜빵에서 월급 받는 겁니다. 매달. 네. 깜빵 생활이 월급 받는 거죠. 그럼 깜빵에서 먹이 주고 재 주니까 돈 쓸 일 없잖아요. 그러면 한 2, 3년 살다 놓으면 네. 이제 돈이 좀 쌓여 있으니까 그걸로 또 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그리스와 한국 비교를 하다가 탈세 부패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한국 술집 얘기로 마무리하게 됐네요.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비효율 요거는 따로 떼서 정말 제대로 본격적으로 다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한국 예산이 370, 80조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우리가 자원외교에서 보면 몇십 조 날렸다, 몇 조 날렸다 하는 걸 그냥 네. 수치상으로 개념도 안 오게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뿐입니까? 방산 비리에서요. 무기를 2배, 3배씩 주고 사가지고 안 돌아간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자원, 방산, 그 다음에 포스코나 이런 데에서 해외 뭐 건설 나갔다가 6천억 들였는데 나올 때 공장을 완공하고 나니까 공장 가치가 2천억 된다. 이런 것도 있지 네. 않습니까? 자, 돈 수천억, 수조가요. 그냥 낭비가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공공부문의 비효율입니까?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을 이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한다면 네. 또 공무원 말고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뭐 농협이니 뭐 그 지금 같은 100만 공사 직원들도 명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사, 공공기관, 뭐 정부 투자기관 이런 데 종사자 수는 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자, 공공부문의 비효율 이 문제도 그리스와 한국을 엮어서 언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3부에서는 세월호 특조가 운동권 일자리냐, 한국의 자원 외교 무엇이 문제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